예, 안녕하세요. 센티넬 프로토콜의 박혜민입니다. 저는 헤드 오브 오퍼레이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 김 수석님께서 해시드에서 말씀 주셨는데 좋은 아이디어가 하나 생각났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하드웨어 월렛이 많이 없으신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해시드에서 미더블 할 때 이렇게 하드웨어 월렛을 좀 이렇게 나눠주면은 트레저나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적극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프레젠테이션 먼저. 죄송한데 제가 영상을 빨리 보고 싶은데. 예, 저희 센티넬 프로토콜은 이 블록체인 인더스트리에 현재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 언터치드 된 영역으로 남아 있는 보안 분야에 집중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블록체인을 보시면은 블록체인이란 기술 자체가 굉장히 시큐어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해킹이라든지 또 이 크립토 에셋이 많으신 분들은 자기 자산을 어떻게 보호해야 될지 이런 부분 굉장히 염려가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 블록체인 인더스트리가 너무나 인세인한 스피드로 이렇게 컸기 때문에 사실은 보안이라는 분야가 굉장히 네세서리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보안, KYC, AML 다 마찬가지인데 이런 게 이제 서포티브 펑셔널리티인데 저희가 은행에 가서 예를 들어 계좌를 개설한다고 치면은 은행에 가면은 KYC 당연히 하죠. 주민등록증 보여주고 그리고 은행 사이트를 이용하려면 은행 사이트에 접속해 갖고 보안 프로그램들을 막 깔아야 되죠. 그래서 인디비듀얼들이 적어도 이노센트한 인디비듀얼들이 해킹을 당하지 않게 해주죠. 이 센트럴라이즈된 기관들. 근데 이 크립토 월드에는 사실은 이 분권화라는 게 분산화, 이 디센트럴라이즈가 굉장한 많은 자유와 권한을 줬지만 그 보안에 대한 책임도 개인의 어깨에 얹어진 이런 모습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저희가 뭐 마운트 곡스 해킹 사건, 뭐 비트파이넥스 그리고 한국에서도 유빗이라든지 이런 해킹 사고가 있었고 또 최근에는 코인체크 이런 해킹 사고들이 이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대형 거래소들의 이 해킹 사고뿐만 아니라 웹사이트 같은데 접속해서 보시면은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CNBC에서 하시는 분. 요분을 빙자한 스캠이라든지 또 문자로 하는 스캠들 그리고 최근에 바이낸스의 이 DNS 이 해킹 방식이죠. 구글의 이 페이지 랭크를 조작해 갖고 피싱 사이트로 유도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런 분야들을 어떻게 저희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더 방지할 수 있는지 요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파운더의 좀 재미난 스토리가 하나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 센티넬 프로토콜을 만드는 팀의 이름이 웁살라 파운데이션입니다. 이제 웁살라라는 게 스웨덴에 있는 스톡홀름 위쪽에 있는 한 도시인데요. 저희 파운더랑 이제 제가 코파운더인데 저희가 같이 블록체인 관련 연구를 스웨덴에서 할 때 이제 요 굉장히 획기적인 굉장히 페인풀한 사건이기도 한데 여기 시큐리티 7118 ORG에 들어가시면 상세한 디테일을 볼 수 있는데 저희 파운더가 해킹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거를 하나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제작을 했는데 그 동영상을 한번 보시면은 좀 저희가 왜 이런 미션 드리븐한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는지 더 나은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화처럼 이렇게 제작했습니다. 7,218개 이더리움을 이제 보안 전문가, 굉장히 보안 전문가입니다. 저희 파운더는. 근데 해킹을 당했습니다. 보시면은 처음에 어카운트 밸런스가 저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뭐 트랜잭션 코스트를 제외하더라도 이더리움을 이제 다른 지갑으로 전송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은 트랜잭션이 하나 일어날 때 다른 트랜잭션이 하나 삽입돼갖고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트랜잭션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남은 밸런스가 안 맞죠. 근데 화면에는 또 정상적으로 나간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백엔드에서 더 많은 이 트랜잭션이 일어나고 이 도난당한 사건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이 한국에서는 땡글이라는 커뮤니티가 유명하죠. 채굴자들 사이에. 땡글 커뮤니티에 이 사건이 크게 회자가 돼갖고 커뮤니티 자체적으로 어떤 셀베이션 펀드를 모집해갖고 한 500이더 정도 커뮤니티 사람들이 저희 패트릭을 세이브 패트릭이라는 이 캠페인을 한 적이 있거든요. 저희 패트릭 킴이 저희 파운더입니다. 근데 이 사건의 이제 문제가 저희 패트릭 킴이 보안 전문가가 아니라서 저런 해킹을 당한 게 아니라 이더리움 이 파운데이션에서 만든 지갑 중에 게스 미스트라는 월렛이 있습니다. 근데 그 월렛에 취약점이 존재했고 취약점이 뭐냐면 개인의 프라이빗 키가 한 2초, 3초간 이 디크립트 된 상태로 플레인 텍스트로 중간에 전송된 거죠. 저희가 이런 케이스에서 보는 것처럼 블록체인 기술 자체는 굉장히 시큐어 할지라도 거기에 커넥티드 된 뎁들 혹은 그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어떤 거래소라든지 이 파생적인 프로그램들은 적절한 어떤 어디팅 절차나 이 보안 체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취약성이 존재하고 저런 취약성을 개인이 다 알아낼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지갑 써도 되는지 안 써도 되는지 굉장히 불안하죠. 심지어 하드웨어 월렛을 쓴다 할지라도 이런 취약 문제들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해커들이 얼마나 교묘하냐면 이더스캔 같은 사이트에 다 들어가갖고 어느 ICO 프로젝트에 어떻게 어느 주소에서 오는지 다 파악하고 그 주소가 어느 IP에서 접속했는지 파악해서 그 IP에 저런 코드들을 삽입하려고 이렇게 막 브로드캐스팅을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트랜잭션을 오버라이드 시켜갖고 다른 지갑 주소로 이 코인이 나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저 게스 미스트 월렛 이 취약성은 보고된 후에 이더리움 파운데이션에선 다음날 바로 패치를 해갖고 전체 이 블록체인 생태계의 시큐리티 바를 높이는데 큰 공헌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코스티한 이 경험이었죠. 그래서 저희가 블록체인 생태계에 이 블록체인 생태계가 더 커지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시큐리티라는 장벽을 넘지 못하면은 개인들이 불안하고 대중화되는데 가장 큰 장벽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고요. 쉽게 비교해서 저희 컨벤셔널한 월드에는 은행이 있고 블록체인 월드에는 지갑이 있죠. 그리고 은행 강도가 있듯이 해커들은 그 어느 때보다 이 크립토 커런시를 해킹하는 게 가장 루크레이티브한 해킹이거든요. 해킹의 제일 모티베이션은 그걸로 인해서 돈을 버는 겁니다. 근데 그 어느 때보다도 해커들이 활동하기에 가장 퍼펙트한 조건이 형성됐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센트럴라이즈된 월드에서는 이 경찰이 혹은 어떤 로우 인포스먼트가 이렇게 지켜준다면 저희 크립토 월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이제 프로젝트나 어떤 디센트럴라이즈된 플랫폼이 아직까지 없다는 게 이제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크립토 생태계를 좀 본다면 거래소가 있고요. 이 개인들이 크립토 커런시를 보관하는 장소들입니다. 거래소가 있고 개인 지갑이 있고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월렛도 있고 그리고 이 지갑을 이용해서 이제 크립토 페이먼트, 10x나 모나코, 센트라 같은 또 페이먼트들이 실제 생활에서 응용되게 사용되고 있죠. 그리고 또 많은 뎁들이 연결돼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인터페이스들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크립토버스의 인터페이스는 개인의 지갑 주소입니다. 개인의 지갑 주소는 그 퍼블릭 키죠. 대중에 공개된 저 퍼블릭 키에 대한 해법, 퍼블릭 키가 공개되고 퍼블릭 키로 이루어지는 트랜잭션들에 대해서 어떤 해커나 스캠이나 피싱들을 탐지하고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저희가 블록체인을 바라볼 때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보안 기술하고 굉장히 접합을 했을 때 응용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불과 한 6개월 정도 전에 카스퍼스키 랩이라는 유명한 안티바이러스 회사가 있습니다. 러시아 회사이고요. 네, 데이터베이스가 해킹을 당했습니다. 카스퍼스키에. 보안 회사의 데이터베이스가 해킹당하면 그 피해는 이제 어마무지하거든요. 그 해킹당한 데이터베이스로 업데이트를 받는 클라이언트들이 다 머레어라든지 이 악성 프로그램들을 업데이트 받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있어서 저희가 디센트럴라이즈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 DLT라는 시스템 자체가 결국에 이 부킹을 하는 데이터베이스 노드들이 여러 군데 퍼져 있기 때문에 싱글 포인트 어택이 없습니다. 보안 측면에서 보자면. 그리고 더블 스pen딩도 방지가 되지만 굉장히 인테그리티가 높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폴트 톨러런트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리어가 없는 거죠. 저희가 해킹의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 이제 디도스라는 공격입니다. 그 서버를 계속 접속을 시도한다든지 여러 명이 좀비 PC가 공격을 하는데 이런 DLT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리고 또 하나 좋은 게 저희가 인센티브 시스템을 통해서 컬렉티브 인텔리전스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글로벌한 보안 회사들 뭐 넘버 1부터 넘버 10 보안 회사들을 보면은 각자 보안 회사마다 자신들만의 트레드 인텔리전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합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홍보하죠. 저희는 10,000개의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저희는 10만 개의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중복이 많이 되고 똑같은 노력들을 여러 회사들에서 센트럴라이즈된 회사들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블록체인 기술과 이 크립토커런시의 인센티브 시스템으로 집단 지성을 활용한 보안의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컨센서스 알고리즘 중에 디포스를 쓰고 있습니다. 그 델리게이티드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를 이용해서 스스로 나중에는 센티넬 프로토콜이라는 팀이 이 프로젝트를 드라이빙하지 않아도 스스로 전문가 집단을 선택하고 보안 크립토 월드의 보안을 위해서 이 자정작용을 해나갈 수 있는 셀프 거버닝 컨센서스를 또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로 보면은 이 threat reputation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저희가 가장 이미넌트하게 6월 달에는 이제 베타 테스트로 오픈을 하고 7월 달에는 정식 메인넷을 출시한 예정인데요. 이게 이제 가장 이미넌트한 피처입니다. 이런 전체 이 스캠이나 피싱 어떤 악성 주소들을 이 글로벌 인텔리전스로 공유를 함으로써 굉장히 많은 해킹이나 스캠 사고 이런 걸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기본적인 API나 정보는 이제 어떤 피를 받지 않고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제너럴한 플랫폼으로 공급을 해서 거래소들과 크립토 페이먼트 그리고 지갑 회사들이 저희 걸 쓸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저희가 간략한 MVP 데모를 통해 갖고 더 자세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네. 이게 이제 이더 델타 해킹 사건, 실제 해킹 사건입니다.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는 실제 해킹 사건이고 DNS 해킹을 통해 갖고 이제 해커들이 덱스 거래소에서 이제 이 많은 크립토 커런시를 탈취하는 사건인데요. 저희가 이 블록체인 크립토 커런시 이런 기술들을 보면은 좀 아름다운 부분 중에 하나가 해킹을 당했어도 내 커런시가 어디로 해킹을 당했는지 쉽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 기사에서도 볼 수 있고, 이 주소로 해커가 실제 돈을 탈취해 갔습니다. 근데 저희가 땡글 같은 데서도 막 보는데 하루에도 몇 번씩 올라오죠. 저 해킹 당했습니다. 이 주소로 갔는데 또 이 주소로 가고 또 이 주소로 갔어요. 저희가 근데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렇게 주소를 간다 하더라도. 근데 저희의 이제 센티넬 프로토콜 포털 사이트를 통해 갖고 유저가 된다면 저희는 센티넬즈라고 부릅니다. 더 센티넬즈가 된다면은 저런 해킹 사건들을 보았을 때 바로바로 레포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레포트 펑션 그리고 여기서 어떤 해킹의 개략적인 카테고리를 고르고 그리고 뭐 요거는 이제 데모기 때문에 이렇게 간략한 설명과 뭐 메시지 이런 것들을 입력하고 크립토 커런시 타입을 또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케이스였기 때문에 이더리움을 선택을 하고 그 해커의 주소를 입력을 하게 됩니다. 다시 그 기사 사이트 가면 주소가 있죠. 저 주소를 입력을 하고 뭐 더 상세한 프루프라든지 어떤 스크린샷 혹은 뭐 기타 자료가 있으면 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밋을 하게 되면은 이 서밋한 자체가 이게 오토매티컬하게 어떤 해킹 주소다라는 걸 개런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나 저걸 다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저거를 검증하는 전문가 집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딜리게이티드 프로프 오브 스테이크를 쓰고 보안에 대한 일정 크레덴셜을 가진 전문가만이 요 케이스를 지금은 언어사인돼 있지만 자신한테 어사인을 해갖고 더 상세한 인베스티게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는 이제 저희가 뽑는 것도 아니고 전문가끼리 보팅을 통해서 뽑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센티넬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 전문가가 이 오리지널 해킹 주소로 이렇게 트레이싱을 해보게 되면은 이미 관련된 몇 가지 주소들은 기존의 레포트가 돼 있고요. 또 보면은 해커들은 이제 커런시를 탈취하게 되면은 믹싱을 하거나 스플릿을 하거나 여러 가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영원히 피할 방법은 없죠. 여기 보면 이렇게 new address도 이렇게 딱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 케이스를 전문가가 이제 컨펌하게 되는 순간 컨펌 케이스가 되고 요 나머지들은 다 저희 threat intelligence 데이터베이스에 인스턴트하게 공유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디포스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컨센서스 시간으로 공유가 되죠. 그리고 요 화면은 이제 저희랑 파트너를 맺고 저희 API를 사용하고 있는 이제 코인 매니저, 한국에서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개인 소프트웨어 지갑이죠. 코인 매니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기에 레포트된 주소 중에 아무거나 랜덤하게 이렇게 하나를 찍어갖고 실제 이더리움을 보내려고 하게 되면은 컨펌을 해서 뭐 어마운트를 굉장히 작게 해갖고 해커의 주소로 컨펌을 해서 샌딩을 하게 되면 이렇게 스캠 레포트가 있습니다라고 레포트가 되게 됩니다. 저기서 이제 저희는 어떻게 보면 이제 CNN이나 아니면 뭐 뉴욕 타임즈 같이 얼럿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죠. 이거를 블락을 해야 된다고 뭐 30 minute 딜레이를 해야 된다. 이거는 사실 저희 API를 쓰는 수많은 이 뎁들이나 생태계에서 이 참여자들의 역할이고요. 저희는 다만 최소한의 이 정보를 줌으로써 더 많은 해킹 사고라든지 이너센트한 유저들이 스캠 피싱 뭐 이런 사이트들에 당하는 이 케이스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센티넬들은 이런 생태계에 컨트리뷰션을 함으로써 이 센티넬 포인트라고 하는 스테이킹 밸류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저 스테이킹 밸류 자체가 나중에 저희의 커런시인 우브로 컨버트가 되고요.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디태치를 시킨 이유는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보안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이 우비라는 거는 이제 서비스 앤 굿즈를 쓸 수 있는 커런시의 개념이고 커런시가 많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많은 보팅 파워를 주냐 그게 아니라 보팅 파워는 보안 커뮤니티에 컨트리뷰션을 한 사람만 보팅 파워가 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안 전문가와 커런시의 밸류를 약간 이렇게 디태치 시켰습니다. 그리고 보안 전문가를 뽑는 기준은 이런 인터널한 시스템 레퓨테이션과 그리고 초창기에 저희 센티넬들은 한국에는 이제 그레이 해쉬라는 넘버원 화이트 해커 그룹이 있고 외국에 이제 데프콘 CTF 이런 유명한 이 화이트 해커 그룹들이 있습니다. 이런 소셜 레퓨테이션도 반영해서 초창기 전문가 그룹을 저희 데이터베이스와 저희의 엑스퍼티를 이렇게 부트스트래핑하기 위해서 이런 엑스터널 소셜 레퓨테이션도 저희는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저희가 올해 중반기 안에 이 릴리즈할 피처고 거기에 더해서 저희는 이제 머신러닝을 이용한 언슈퍼바이즈 머신러닝이죠. 비지도 학습을 이용한 어노멀리 디텍션 기능도 늘 예정입니다. 저 간략히 설명드리면은 저희 팀원의 상당수 백그라운드가 이제 다크 트레이스라고 하는 언슈퍼바이즈드 머신러닝을 이용한 사이버 시큐리티 회사에 다녔습니다. 근데 비지도 학습을 이용한 보안이 좋은 점이 어떤 기존의 사용자의 행동 패턴을 기반으로 일어나도 되는 행동, 일어나면 안 되는 행동들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당 사용자는 특정 주소 풀 혹은 특정 시간대에 트랜잭션을 주로 일으키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새벽 3시에 100이더를 랜덤한 주소로 보낸다. 이런 이상행위죠. 이렇게 사람이 들었을 때도 이상하다는 행동들을 찾아내는 방식. 그런 게 이제 비지도 학습인데 머신러닝에서 비지도 학습을 이용해서 전체 저희의 개인의 PC의 리소스를 감시한 다음에 개인의 PC의 리소스 사용이라든지 어떤 멀웨어의 액티비티 혹은 이상한 지갑 주소로 돈을 전송하는 행위를 저희가 탐지할 예정입니다. 그게 이제 그 로드맵의 그 다음 단계고요. 그 페이즈 3는 저희가 이 분산화된 환경을 봤을 때 컴퓨팅 파워가 굉장히 활용될 수 있습니다. POW 방식이 이제 넌스를 찾아내는 거라면 저희는 그 컴퓨팅 파워를 이용해서 샌드박싱이라는 보안 분야의 테크놀로지에 응용하려고 합니다. 샌드박싱이 이제 버추얼 머신을 여러 개 띄워서 어떤 실행 가능한 파일을 미리 버추얼 머신에다 돌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일이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면 버추얼 머신이 망가지거나 해킹 프로그램에 감염이 되게 됐죠. 근데 그거를 이제 호스트 OS에서 하게 되면은 자기 PC가 망가지니까 버추얼 머신 위에서만 테스트를 하는 게 샌드박싱 테크놀로지입니다. 근데 샌드박싱을 하게 되면 컴퓨팅 파워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글로벌 넘버원 샌드박싱 보안 회사도 초당 처리할 수 있는 개수가 70개 파일 요 정도를 넘지 못합니다. 근데 저 부분을 저희는 이제 POP라고 해서 Proof of Protection으로
이 방대한 노드들의 컴퓨팅 파워를 이 분산화된 컴퓨팅 파워를 이용해서 이 일종의 마이닝이죠. 마이닝을 하되 저희는 넌스를 찾는 게 아니라 보안 분야의 이 샌드박싱을 통해서 인터넷에 퍼져 있는 전 세계 인터넷의 파일을 악성 여부, 정상 여부를 가려내는 샌드박싱에 응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즈 케이스를 보게 되면은 이제 개인들은 저희 센티넬 아까 저희 MVP로 보여드린 센티넬 포털에 어떤 거래를 하기 전에 혹은 어떤 ICO 사이트에 제가 투자를 하기 전에 한번 체크해 볼 수도 있고 저희가 인터넷에서 글을 읽다가 어떤 잘못된 사건들을 발견했을 때 레포트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아까 저희 김수성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개인의 보안을 어떻게 강화해야 되는가 이런 아티클을 올리는 서브젝티브한 컨트리뷰션도 다 저희 포털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소들이 저희의 또 키 타겟 고객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현재 해킹을 당하게 되면 많은 커런시가 결국에 거래소에서 캐시 아웃되고 끝나게 되죠. 근데 문제 중에 하나가 저희 파운더도 마찬가지인데 특정 거래소에 커런시가 들어간 것까지 확인이 되는데 거래소에 연락하게 되면은 거래소에서는 저희 책임이 아닙니다. 혹은 법기관에 연락해서 해결해 주세요. 이런 답변밖에 이제 못 얻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트레이스토랑 파트너십을 맺고 KYC에 대한 측면도 강화하고 트레이스토는 저희의 보안 관련된 정보들 혹은 여태 히스토리들 이 보안 측면을 더 강화해서 전체 글로벌한 거래소들 특히 메이저 거래소 위주로 시작하겠지만 글로벌한 거래소들이 일종의 보안 관련 얼라이언스를 맺게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거래소에서 해킹이 일어났더라도 분명 해커들은 다른 거래소에 그 커런시를 전송하고 또 전송하고 어느 거래소에서 캐시아웃이 됩니다. 근데 거래소들끼리의 커뮤니케이션이 빠르게 이루어지지 못한다면은 결국에 너무 늦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 크립토 커런시가 스톨른 됐더라도 거래소 얼라이언스를 통해서 굉장히 빠른 대응과 공조가 일어날 수 있게 저희가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타겟 마켓이 크립토 페이먼트입니다. 저희가 신용카드를 쓰다가 외국에서 신용카드 도난 당하면은 신용카드 회사에서 기가 막히게 찾아내고 이상한데요. 이거 도난 당한 것 같아요. 정지시키세요. 전화가 오죠. 근데 크립토 커런시는 도난을 당해도 여전히 도난 당한 머니로 크립토 페이먼트로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추구하는 비전 중에 하나가 훔쳐진 돈은 주홍 태그를 달아서 절대 실생활에서 물건을 구매하는데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크립토 페이먼트 카드 중에 유망한 프로젝트 몇 군데랑 같이 파트너십을 추구하고 있고요. 예, 저희 이코노믹스는 이제 가장 필요한 펑션들은 기본적으로 프리 오브 찰지로 저희는 공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보다 더 나은 어드밴스 보안 서비스에 이제 저희 커런시가 사용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개개인들이 특히 보안에 전문성이 없는 개인들이 어떤 사건을 추적하고 대응을 하는 걸 전문가한테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플랫폼의 장으로 전 세계에 있는 보안 전문가들과 그 보안 전문가의 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개인 유저들을 저희 센티넬 포털을 통해서 연결시켜주고 그 연결에 대한 이 90%의 이 케이스 오픈의 찰지는 그 보안 전문가한테 다이렉트하게 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팀 중에 이제 보안 회사 출신이 아닌 분들이 다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싱가포르의 이제 보안 전문가들, 팔로알토라든지 F5 네트워크스, 펜타 시큐리티 시스템 이런 보안 전문가들이 있고요. 저희 코어 리드 개발자 중에 한 분이 굉장히 특이한 이력이 있는데 2010년도에 이제 데프콘 CTF라고 하는 글로벌 1등 해킹 대회에서 전 세계 3등을 한 화이트 해커 출신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로스 스트래티지는 일단 저희가 싱가포르에 본사가 있고 많은 직원들이 싱가포르안이고 그렇지만 한국의 R&D 센터와 이 보안 전문 분석 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본 좀 특수한 시장이긴 한데 일본 시장에도 굉장한 많은 노력을 들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코인체크라든지 해킹 사고가 일어났고 일본 정부 관점에서도 보안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키 리전에 집중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는 저희의 이 진정한 커뮤니티 저희를 서포트하는 유저들이 이제 텔레그램에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의 유저들은 거래소를 사용하시는 분들, 개인 지갑을 사용하시는 분들, 그리고 크립토 카드를 페이먼트 카드를 이용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저희 커뮤니티에 이렇게 인브레이싱 할 수 있을지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태까지는 다 크립토 세상만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이 시스템이 사실 좀 유사하긴 하지만 바이러스 토털이라고 하는 구글의 인수가 된 이
스캠 사이트, 해킹 사이트, 정보 사이트가 있습니다. 수조 원의 구글에 인수가 됐죠. 저희는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보안 인텔리전스 서비스가 실제 이 정부 기관이나 실제 금융기관들 혹은 다른 브릭앤모터 이 인더스트리에 응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디스트럽티브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보안 분야에 응용했을 때 시너지가 엄청 날 수 있다고 믿고 있고요. 저희가 얼티밋하게 추구하는 거는 실제 세상에서 이 블록체인 기술이 널리 사용돼 갖고 더 안전한 사이버 시큐리티 분야에서 더 안전한 세상을 구축하는데 공헌할 수 있기를 저희가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로드맵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반 또 저희 CTO, 저희 CEO자 CTO이신 패트릭 님께서 굉장히 테크니컬 이 대쪽 같은 이 타임라인을 지키시기 때문에 저희가 메인넷을 요 시점에 출시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에 너무 홍보를 못 드렸습니다. 사실 싱가포르 베이스기도 하고 저희는 프리 센티넬즈라는 프로그램으로 나중에 저희 센티넬 포털이 메인넷 시점에 런칭했을 때 저희 센티넬 포털에서 활동을 하실 전문가랑 에반젤리스트를 모시고 있습니다. 보안 분야에 대한 지식이 충분하지 않아도 에반젤리스트로 지원을 하실 수가 있고요. 내일까지 모집입니다. 하루밖에 남지 않았는데 요 읽어보면 굉장히 저희의 철학이 잘 담겨 있는 이 프리 센티넬즈 리크루트먼트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고요. 바운티가 굉장히 큰 포션을 저희가 넣습니다. 그리고 예, 저희 텔레그램 채널에 웁살라 파운데이션으로 조인하시면은 더 많은 정보들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프라이빗 라운드는 끝난 지가 오래됐지만 퍼블릭 프리세일즈는 몇 시간 전에 시작했습니다. 한 3시간, 4시간 전에 시작을 했고요. 화이트리스트가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차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정보를 얻으시고 이 주변에도 많이 홍보해 주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Q&A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위협 평판 데이터베이스에 예, 예. 대해서 좀 질문드릴 게 있는데요. 만약에 해커가 해킹을 해가지고 예. 해커의 지갑 주소로 전송을 했다면은 예, 예. 그게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잖아요. 예, 예. 그리고 그 해커의 지갑에서 다른 지갑으로 전송을 하면은 예. 그 지갑 또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는 거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해커가 예, 예. 이 데이터베이스를 무너뜨릴 목적으로 예, 예. 예를 들어 0.01 이더씩 예, 예. 예. 수많은 지갑에다 뿌려버리면은 예, 예. 무고한 사람들의 지갑 또한 저장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예, 예. 그럼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그게 해결할 수 이제 있을까요? 네. 예,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고 이제 해커의 샷건 전략이죠. 다 같이 죽자. 네. 내 것만 프리즈 될 수 없다. 근데 저희가 두 가지 대응 방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특정 머니에 리밋을 겁니다. 500달러 이하의 밸류는 저희한테 이 평판 점수를 굉장히 낮게 줘갖고 스포일 되지 않게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해커가 또 엄청 잘게 쪼개갖고 또 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 데이터베이스에 블록에 올라가고 블록을 생성하는 권한을 델리게이티드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를 쓰는 이유가 결국에 사람이 보고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맞다 아니다. 그리고 흔히들 이제 블록체인이 이뮤터블하기 때문에 한번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되면은 돌이킬 수 없는 거 아니냐 하는데 yes and no입니다. 저희가 블록체인을 봤을 때 블록체인은 저희 관점에서는 로그 데이터베이스입니다. 한번 오렌지로 태그됐더라도 다시 그린으로 또 태그될 수도 있고요. 히스토리를 계속 남겨가면서 태깅을 다시 리버크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가 빈번하게 발생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발생을 하게 되면 해커가 자신이 다 훔친 걸 다 잃게 되잖아요. 결국에 스플릿하게 되면은. 그래서 저희는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린 방법, 다시 한번 태그했더라도 그걸 언태그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잠깐의 불편함은 겪을 수 있어도 그런 랜덤하게 당하신 분들이 그 불편함 때문에 그 지갑에 있는 다른 커런시까지 더럽혀져 갖고 못 쓰게 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네. 네, 저도 비슷한 질문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해커한테 그래서 해커 첫 번째 애드레스를 넣었어요. 네네. 그리고 그 해커가 그
어느 정도 충분한 리포팅이 쌓이는 그 시간 동안 다른 지갑에 또 보내고 이러면서 이제 여러 개의 지갑에다가 이제 나눠서 보내는데 예, 예. 그게 각각의 충분한 리포팅이 쌓이기 전까지, 그러니까 예, 예. 그 전문가 집단이 많지 않으면은 예, 예. 캐시아웃을 할 것 같거든요. 예, 예. 저의 첫 번째 생각은. 예. 그러면은 지금 센티넬에서 생각하시는 예. 전문가 집단이 초반에 얼마나 있어야지 이게 워킹하는 모델인지 궁금하거든요. 저희 전문가 집단이 레포팅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전문가 집단은 아닙니다. 레포팅은 아무 유저나 랜덤한 유저나 다 할 수 있고요. 그 레포트가 이게 레지타다 아니다를 판단해 주는 거를 전문가가 하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전문가 집단이 현재는 부트스트래핑 초기에는 10명의 델리게이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밸리데이터를 생각하고 있는데 24시간 돌아갈 겁니다. 그 10명이 글로벌하게 디스트리뷰트 돼 있어 갖고 어떤 해킹 케이스나 어떤 인시던트가 발생했을 때 이미디어트하게 그걸 인베스티게이트하고 바로 컨펌 줄 수 있게 10명의 델리게이트를 둘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예시를 드리면은 바이낸스 해킹 사고가 유사한 게 또 한 번 발생한다고 치면은 분명히 1명, 2명, 3명의 유저는 해킹을 당하겠죠. 근데 현재 일어난 바이낸스 사건처럼 매시브한 해킹 사태는 저희가 있는 한 일어나지 못할 거거든요. 이건 사실 어느 보안 업체도 마찬가지의 아이러니인데 최초의 사건이 없이 경찰서에 레포트된 이 보고서가 없이 경찰이 범죄자야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이건 어느 보안 업체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다만 저희는 그게 대중에 전파되고 굉장히 매시브하게 해킹되는 걸 방지하는 데 이 일조를 하고 있고, 말씀 주신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타겟티드된 이제 Advanced Persistent Attack 종류거든요. APT, Advanced Persistent Threat 같은 소셜에 가까운 공격인데 가장 프리베일한 가장 많은 99% 이상의 해킹들은 머레어라든지 어떤 자동화된 툴로 인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 머레어들에는 이 로직이 없습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게스 미스트 해킹 사건처럼 해커가 그때 상황에 맞춰 갖고 새로운 거를 주소로 보낸다거나 이런 게 좀 쉽지가 않고요. 보통은 굉장히 매시브한 해킹이 일어나고 언론에 알려지고 이렇게 크립토 생태계를 굉장히 파괴하고 밸류를 떨어뜨리는 행위들은 저희의 시스템으로 TRDB로 대부분 좀 할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저 질문인데요. 예. 이게 긴장되네요. 전문가께서 지금. 아니 전문가 절대 아니고 궁금한 게 코인에 이제 주홍 글씨를 예. 찍는 거잖아요. 예. 그럼 그게 거래소나 뭐 다른 현금화할 수 있는 방안들 막을 수는 있는데 예, 예. 제 생각에는 일단 경제적 관점으로 보면은 얘가 되게 싼 값의 OTC 딜이 될 수도 있겠다. 예, 예.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 예,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스마트 컨트랙트는 예, 예. 얘를 구분할 수가 없잖아요. 예, 예. 그럼 스마트 컨트랙트도 얘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요. 그 부분이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보안 솔루션도 완벽할 수가 없는데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은 어너니머스 코인들, 뭐 Gcash라든지 이렇게 추적이 어려운 코인들과 말씀하신 스마트 컨트랙트 관련 부분, 그리고 이 주홍 글씨가 찍힌 돈들만 거래가 되는 굉장히 암울한 OTC 요 시장들이 사실은 좀 현재는 좀 보고 있는 분야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게임 티오리와도 연결된 게 어댑션 레이시 높아질수록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 굉장히 작고 마이너한 부분으로 전락할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어댑션 레이트는 저희가 일일이 다 하는 게 아니라 포모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메이저 거래소가 저희 거를 쓰고 메이저 스캔 사이트들이 저희와 얼라이언스를 맺은 순간 이미 대다수의 생태계 참여자들은 써야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형성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 주신 부분들에 대한 기술을 해결하는 회사들이 따로 있습니다. 블록시어라든지 어떤 AI 기술을 이용해서 어노니머스 코인들도 트래킹을 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회사들과도 다 콜라보레이션을 지금 맺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완벽하게 하되 100%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완벽해지려면 어댑션 레이시 높아지면은 결국에 어노니미티 코인들도 이더리움을 Gcash로 변환을 하려면 OTC를 이용하거나 거래소를 이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레이어에 저희가 디플로이 돼 있다면은 사전에 프리임티브한 디텍션이 되는 거죠. 방지가 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OTC 같은 경우도 저희 오피셜한 OTC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한 OTC는 저희 이미 파트너를 맺었고요. 싱가포르에서 제일 큰 QCP라는 OTC 회사가 저희의 관심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OTC 자체도 말씀 주신 것처럼 다크 사이트도 있는데 이 오버 더 카운터 자체도 법에 굉장히 저촉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훔쳐진 돈에 대한 거를 자기들이 캐시아웃 해주는 거를 절대 원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 저희는 어둠션 레이시의 그 문제를 많이 해결해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질문만 더 받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혹시 네. 혹시 마이더울렛 같이 네. 개인들이 인터넷에서 주로 전송을 많이 하는 사이트랑 네네. 뭐 협약을 맺을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은 예예. 센티넬 프로토콜 기술을 써서 뭐 그런 사이트를 만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저희의 시그니처 월렛은 만들 건데 저희는 저희 시그니처 월렛이 뭐 세상을 정복할 거라고 그런 비전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세상에 있는 메이저한 지갑 회사들, 잭스, 마이더 월렛, 메타마스크 저희랑 이미 다 파트너십의 얘기 중에 있고요. 그런 메이저한 회사들이 다 저희의 이제 잠재적인 유저들이 되고 쓰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쓰게 돼서 데이터베이스를 공급하게 해주면은 그에 대한 리워드도 저희가 항상 있기 때문에 저희는 유저뿐만 아니라 그 회사 엔티티 자체들이 저희의 센티넬, 메이저한 센티넬들이 될 걸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러면은 만약 그 기술이 적용된 지갑으로 토큰을 전송했을 때 예, 예. 그 이상 징후라든가 그런 거를 판단하려면은 예.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 시간은 보통 몇 초 정도 걸릴 것 같으신데요? 이상 징후는 이제 머신러닝에서 말씀하시는 예, 건가요? 아니면 그 뭐 이게 뭐 페이크 주소라든가 예, 예. 그런 거를 뭐 서칭을 해서 유저들한테 통보를 해야 되잖아요. 예, 예. 뭐 그럴 때 걸리는 시간이 통보는 예. 인스턴트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컨펌만 일어나게 되면은 바로 통보가 샌드 버튼을 누르기 전에 바로 경고가 뜨게 됩니다. 근데 다만 저희가 추구하는 거는 저희 컨센서스가 다른 블록체인 기존의 이제 블록체인 제너레이션 첫 번째, 두 번째 제너레이션보다 빠를 거기 때문에 그것 역시도 이제 매시브한 해킹이 일어나기 전에 저희가 먼저 사전적으로 정보를 알려줄 수 있다고 저희는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발표해 주신 박혜님께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